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 변호사는 선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패가망신하고 인생 좀 세게 말할 뻔했네요. 똥망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과정과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딱 한 번 선임할 수 있으면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선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적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 갑니다. 병원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치료받고서 병을 치료하시죠. 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침이 나오는데 폐렴인지 폐암인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법적 문제가 생겨서 형사 고소를 당하셨을 때 처벌당할 수 있는 것인지, 불송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법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재판 단계에 가서 무죄 받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시고 망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호사가 그 형사, 법적인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 형사 사건은 조사 시에 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떨려서 망한 경험들 갖고 계시죠? 저희 때 수능도 뭐 불수능이어서 완전히 망하고 떨려서 잘 못 보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형사 사건에서 떠는 것은 일반 면접 봐서 떨어지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떨려서 할 말을 못하거나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동석해서 같이 있다면 굉장히 심적 안정감이 커지겠죠. 게다가 수사관들은 자백을 좋아하죠. 자백하면 끝나니까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자백을 강요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도신문을 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대답을 유도해 갑니다.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수사관들이 유도신문에 말리거나 좀 강압적 분위기에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으면 형사 수사관들도 변호인 앞에서는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애쓰게 되고, 유도신문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커트를 해줍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할 텐데요.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수사 입회를 안 하겠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런 변호사는 선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유명한 변호사라고 찾아갔는데 정작 수사 입회는 1, 2년차 어쏘 변호사를 보낸다? 그런 곳에 선임하는 것도 비추입니다. 저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지만 수사 단계에서 수사 입회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형사 변호인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여러분 변호사는 선임할 권리가 있든 사임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입회에서도 옆에 앉아만 있는 변호사라면 사임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변호인은 범죄 구성 요건을 알고 내 의뢰인이 지금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형사가 지금 유도신문을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말의 답변을 어떻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지 그것을 코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가 결백하고 무죄면 수사관도 그걸 믿어줄 거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과 조사를 마친 상태고 참고인이 있다면 참고인과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렀을 때 이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아서 사법부에 보내서 처벌시키는 게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 편이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이렇게 피해자 편에서 여러분들을 처벌시키려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데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빌려서 못 갚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렸을 당시에 자력이 없거나 형편이 안 좋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돈 빌렸으면 사기죄라는 거죠. 수사관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형편이 힘드셨으니까 돈을 빌리셨을 거 아니에요. 형편이 힘드셨으니까 갚지 못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편이 어렸을 때 빌린 건 맞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못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브라브라브라 떠듭니다. 뒤에 말 필요 없죠. 앞에서 벌써 끝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조서에는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서 돈을 못 갚는데 돈을 빌린 걸로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수사 단계에서 사기죄 불송치 받아들였죠. 요즘은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제가 중간간 이거 받은 사연을 말씀드렸죠. 억울하게 중간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간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술 먹고 원나잇 했는데 다음날 여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중간간으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 없이 본인이 갔다가 수사관이 좀 억울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조서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좀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묻죠. 술 취해서 서로 막 의식 없고 했으니까 여자가 뭐 술 먹고 좀 뻗은 거는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술 먹고 좀 잠들고 뭐 이런 거 같아 보였어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중간간죄에 기소가 됐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수사관이 왜 물어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변호인이 있으면 의뢰인이 속된 말로 헛소리 하려고 그러고 불리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제재를 하고 멈추죠. 잘 생각해보고 그 말 취지예요? 이렇게 하면서 맞겠죠. 중요한 질문에서는 좀 잠시 쉬자고 하고 좀 끊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제가 담배를 피웠다 끊었다는데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수사관하고 담배 피우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변호인은 중단시킬 수 있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본인이 답을 안 하고 중단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힘듭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상한 얘기하고 불리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수사를 멈추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거나 잠깐 쉬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가서 주의를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진술을 번복시키고 다시 얘기하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조서 과정에서도 이런 취지 아니었다고 제외하고 한 적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로 피의자들, 제 의뢰인들의 인생을 구한 경우가 많았죠. 다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인으로서 조서 열람을 할 때는 이미 수사에서 피곤하기 때문에 대강 보고 뭐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는다고 했죠. 하지만 변호인이 가면 변호인이 또 매의 눈으로 보죠. 여러분 거기서 뭐 오탈자 교정하는 사람이 있던데 여러분이 오탈자 교정하러 갔습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그걸 부인하더라도 그러면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죠. 일관성도 흔들리고 변호인은 수사 입회했을 때 조서 열람할 때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조서에 잘못 기재됐거나 의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사관한테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했을 때 이런 진술했다 이거 메모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멀티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변호사도 만약에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한 사람은 옆에서 변호사는 본인이 진술한 게 맞게 되는지 메모들을 해놓고 수사관이 쓴 거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사실관계 우리는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내지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이점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법은 잘 아시는데 민사 상법 이런 다른 법적인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판례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바뀐 판례를 모르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바뀐 판례를 적시하고 우리 사안은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법리적으로 해서주면 수사관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일반인이 장황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범죄랑 상관도 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쓰는 거 그런 의견서 받는 거 짜증나죠. 하지만 변호사가 형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무죄로서 필요한 증거 이런 걸 내는데 더 내야 될 게 뭐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변호인 의견서를 유리한 증거들과 제출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불송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송치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에서 검사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끝나겠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번외편 참고로 여러분 고소장 열람복사 전 시간에 하는 방법 얘기해 드렸는데요. 고소장 열람복사 받아서 여러분이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초등학교가 쓴 답변 보고서 그것대로 인생을 걸겠습니까? 돈 조금 아끼려다가 패가망신하고 인생 좀 세게 말할 뻔했네요. 똥망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상담료 아끼지 마시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고수정 갖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 경우는 여러 변호사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수장을 보고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거 상담해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10만원 20만원 상담료 내고 그런 거 다 해주면은 수사 단계에서 누가 변호인 선임하겠습니까? 다 그런 상담으로 끝나겠죠.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을 나의 변호인으로 수사 단계 변호인으로 쓸까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법률 쇼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죠. 변호인을 만나보고 내 변호인 될 사람을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변호인 능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비춥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입회 안 가겠다고 하거나 나는 안 합니다. 우리 어쏘가 갈 거예요. 그래서 1, 2년차 변호사 보내거나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리죠.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나 불송치 받아보셨나요? 근데 말을 얼버무리고 경험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안 맡겨야겠죠. 때문에 고소장을 갖고 변호사들 몇 명 그렇다고 해서 100명 변호인을 만날 건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한번 이 변호사한테 맡겨볼까? 해서 고소장을 보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변호사가 수사 입회를 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변호사가 본인한테 핸드폰을 공개하는지 소통을 잘 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딱 한 번 선임할 수 있다면 저는 수사 단계에 선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끝낼 일을 재판까지 끌고 가서 1심, 2심, 3심 여러분 만시전이 되고 승리해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여러분 망합니다. 저 글로리에서 말했죠.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깎아서 싸다고 좋아하던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 좀 더 아낀다고 싼 변호사 썼다고 하다가 불송치 될 거 송치되고 재판까지 가서 고생하면은 그게 여러분 돈을 아낀 겁니까? 형사 재판에 가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무죄를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심지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도 없어서 자기가 불리한 진술 다 해놓고 그것이 재판의 기록으로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 수사 단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살면서 고소 안 당하고 조사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 당연히 없어야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친구한테 돈을 빌리던 대출을 받았던 하겠죠. 대출 받으면서 몇 억씩 집 사는데 여러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됐는데 변호사 돈 아껴가지고 뭘 하겠다? 그건 사실 태도의 문제라고도 보입니다. 제가 국선 변호도 봉사로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정말 지적,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조력을 받아야 될 경우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소장 열람복사 받으시고 변호사들 만나보시고 상담하시고 열정적으로 해줄 변호사 선임을 꼭 하셔서 그것도 수사 단계에서 하셔가지고 반드시 불송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해주시고 저희는 상담료 10에서 2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문종탁TV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번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달 가입하시고 탈퇴하셔도 되니까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새해 연휴 기간이 끝났죠. 2024년에는 무고당한 일도 없고 고소당했을 때 변호인 선임을 못 해가지고 또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